저 이름은 이희성이라 하고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공군 학사장교 구국 동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하면은 현재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자력을 전공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고리 원자력에서 발파를 할 때 제가 한국전력공사 직원으로 그 자리에 참여해가 발파했습니다. 그리고서 30년 동안 원자력 발전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원자력이 완전히 국산화하고 세계에서 최고로서 인정을 받는 원자력이 되었습니다. 그 인정은 어디서 받았느냐? 미국에서 원자력 규제위원회 USA NRC에서 설계 인증 디자인 서티피케이트 이 기술을 받아가서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할 때는 건설할 때는 무조건 한국 거는 검토 필요 없이 건설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유럽에서 EUR에서 유로피언 유저스 리카이먼트에서 유럽 전 지역 아프리카 지역의 원자력 발전 수출할 때는 유럽에서 요구하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 조건을 만족해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원자력 발전소 설계, 건설, 운영, 정비, 해결력 공급 4세대 원자력까지 세계 최고로 먼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원자력을 단숨에 죽여버리고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게 언제냐? 1917년 6월 19일 제가 초청받아서 고리 원자력 1호기 군에 갔습니다. 원자력 하는 사람은 부르질 않았어요. 10사람 정도밖에 안 부르고 거기 전부 공무원, 반역단체, 환경단체 이런 사람 불러서 거짓말 연설을 문재인이가 했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문재인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거짓말로 대국민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걸로 해서 우리나라 원자력이 탈원전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한 거짓말이 뭐냐? 일본에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난 것은 지진 때문에 원자력발 사고 났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후쿠시마가 지진 때문에 사고 난 건 아닙니다. 태평양 가운데 진도 9 정도의 지진이 발생해가지고서 쓰나미가 원자력 발전소를 눌러서 뒤집혀가지고 전기계통이 전부 죽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났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우리나라 동해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후쿠시마가 똑같이 바닷물을 뒤집어 쓰고 지진 나면은 전부 다 사고 난다. 이걸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두 번째, 후쿠시마 사고 나서 1368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원자력 발전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원자력 발전소에 죽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발전소 사고 나서 멀리 대피했던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 그 사람 죽은 걸 원자력 발전소에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항의했습니다. 근거가 대라 전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전년 사고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나는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거짓말했어요. 그 왜 그랬냐? 우리도 동해안에 있는 고리, 월성, 울진 사고 나면 우리도 똑같이 죽는다. 이래서 공포심을 조성해서 원자력 발전소 무조건 없애야 된다. 이런 걸 갖다가 심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고리 1호기를 갖다 정지한다. 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리 원자력 발전소만 아니고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설계 수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설계 수명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터미놀로지가 없습니다. 미국 말로 해서는 라이프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설계 수명인데 원자력 발전소 설계 수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 수명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가지고서 고리 원자력 40년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문제 기재됩니다. 예. 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40년 하다가 60년, 20년간 88개 전부 연장을 했습니다. 88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40년 되면 다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인데 아무 근거 없어요. 무조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 앞으로 3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24기가 되는데 거의 다 죽을 겁니다. 설교 수명이 그만 한마디 다 죽어요. 다. 이 전기불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나라 에너지의 자금률은 95% 정도가 전부 수입에 의합니다. 국산화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에너지 안보는 제일 꼴찌 101등입니다. 우리나라에 에너지 자립했다는 것은 중국산화 에너지를 할 수 있는 원자력,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후변화셔 지구온난화로 해가지고서 앞으로는 화석연료를 못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화석연료가 뭐냐? 석탄 아닙니까? 석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가스, 바이오매스 이런 것 전부 못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태우려면 탄소 성분이 지구로 올라가서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 온도의 평균 온도가 14.5도인데 많이 올라가서 1.5도 내지 2.2도 올라가면은 우리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된다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IPCC라 해서 국가 간 기후변화 협약, 우리 인천의 송도에서 최근에 했습니다. 2018년도에 앞으로는 원자력이 아니면 지구를 살 수 없다, 이렇게 해가 특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2030년에는 50 내지 10배 내지 50배 원자력 발전을 더 지어야 되고 2050년까지는 50배 내지 100배 원자력 발전을 더 지어야 탄소 배출하는 발전소를 안 짓게 해가지고 우리 지구를 살립시다, 이렇게 특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좋은 거, 지구온난화, 지구변화 안 시키는 원자력을 죽이고 화석연료를 태우겠다는 겁니다. 대체 에너지가 뭡니까? 화석연료입니다. 지금 고리에서 얘기해서 세 가지 중에 원자력만 죽이겠다는 아닙니다. 석탄까지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석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기 공급의 70%를 하고 있던 원자력 석탄 다 죽이면 뭘 가지고 합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마 전국이 블랙아웃 정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1970년대 부산 화력발전소인데 그 당시에는 80% 이상의 우리나라가 석유를 수입해가 발전했습니다. 석유가 바닥이 나가지고 전국이 정전이 됐습니다. 발전을 못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원자력 다 없애버리고 석탄 발전소 다 없애버리고 그럼 뭐가 하느냐?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건 LNG를 생각했고 신재생에너지, 바람과 태양을 가지고서 발전하는데 이거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안정되지도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환경 조건은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할 조건이 안 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런 조건이 좋아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두 가지 조건 전혀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태양광 패널의 온도가 25도 C 정도가 가장 발전을 100% 할 수 있는 그 조건입니다. 우리나라에 밤낮인데 밤에 발전 하나도 못하잖아요. 날씨가 나쁘면 발전 못해요. 온도가 떨어지면 못해요. 높아져도 못해요. 이거 무슨 발전이에요? 그래서 현재 태양광 발전 5% 내지 10% 겨우 1년에 할까 말고, 그럼 다른 것이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뭘 가냐? LNG를 가지고 하려는 겁니다.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바람이 24시간 360일 돌아가면서 발전해서 어찌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용률로 보면 2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80% 또 뭐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태양광과 풍력장 재료가 한국이 생산한 겁니까? 전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100조 원씩 들어올 겁니다. 중국에서 장사 다 하는 거예요. 한국 태양광 업체 다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되느냐? 거기에 전기 저장 설비가 ESS라는 게 있는데 저장 설비가 현재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지 못해서 전부 불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체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거기 전력 저장도 못하고 이런 대단히 난처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은 안 된다. 원자력은 모든 조건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를 맞추고 있고 미세먼지도 안 생기고 있고 에너지 값이 가장 싼 겁니다. 제일 비싼 게 LNG입니다. 지금 LNG 수입해가지고서 전기요금이 틀림없이 올라갑니다. 이거 안 올라가는 것이 이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LNG 그 도입해가지고 계속 LNG 발전소는 미세먼지도 많이 생기고 LNG에서 뭐가 나느냐?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CH4는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이것은 탄산가스보다 23배 더 유독도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인데 심각한 유독도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나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겠죠. 탄산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거의 80% 정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태우지 말고 기름 태우지 말고 CNG 태우지 말아야 지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원자력만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전부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면 건설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도저히 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원자력 발전 건설비가 제일 쌉니다. 한 4,000불 정도인데 킬로와트 아우당. 미국은 얼마냐? 11,000불입니다. 한 3배 되는데 하겠습니까? 한국이 어디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 건설 공기도 3년만 하면 원자력 발전 하나가 척척 140만 킬로와트 나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즘같이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모듈형이라 해가지고 모듈라이제이션 그냥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금방 원자력 발전 건설해보면 그런 식으로 3년만 하면 한 개씩 원자력 발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는 수명이 몇 년이냐? 60년입니다. 60년. 한 번 태어나면 60년을 가는 겁니다. 연장을 하면 80년을 갑니다. 태양광 발전소 20년마다 전부 갈아쳐야 돼요. 그 돈 누가 됩니까? 사업자가 돼야 돼요. 못할 겁니다. 누가 보세요. 그 오염되면 그거 오염된 거 좀 치우느라고 문제가 되고 태풍 불면 전부 다 날아가서 문제가 되고 홍수가 나면은 그 땅이 문제가 되고 모든 게 문제가 되고 원자력 발전소는 24시간 안정되게 100만 킬로와트 1년 6개월 동안 계속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에너지다.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로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분열로 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235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세대 원자로 4세대 지금 우리나라 4세대 원자력 발전소를 연구하다가 정부에서 지원금 중단하니까 중단된 상태였어요. 4세대 원자로는 현재 원자로 쓴 해결료의 우라늄 238, 95%입니다. 그걸 연료로 그대로 쓰시는 고속 중심로를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겁니다. 현재는 연료를 휘둘러보면 5% 정도만 우라늄 235를 연료소에서 1년 6개월입니다. 앞으로 고속 중심로 시대가 되면 우리나라가 3,600년 동안은 연료 걱정 아무 것도 없이 원자력 발전 운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또 여러분들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수소경제 얘기하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한 수소가 무진장으로 나옵니다. 고온 가스로라 해가지고서 원자로에서 온도를 1000도 이상 높이면 물이 분해돼가 수소가 그냥 마구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수소 시대를 원자력 발전소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연구를 다 집어쳐하고 영업이라는 연구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과 같은 원자력 발전소 핵융합로 여러분 아직까지는 그건 못 들어보셨는데 여러분 태양이 뭡니까? 저기 원자탄 터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핵융합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뭐냐? 방사선입니다. 우린 방사선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방사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식물이고 동물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방사선이 없는 세상을 좀 살고 싶다. 그래요. 그러시면 당신 천국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방사선 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내 몸속에도 방사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란 한 개 먹어도 방사선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방사선. 우리는 방사선과 친해야 같이 살 수 있는. 단지 그것이 우리 몸에 영향이 없는 정도 어느 정도 기준만 알면은 그 인해서 하는 것은 평생 살 동안에 문제가 없고 유전적으로 영향이 전혀 없을 때는 그게 안전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환경론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방사선하면 위험하다 해가지고 원자력 없애라는 겁니다. 원자력이 발전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태양광 좀 없애야죠. 해를 없애든가. 그래야 방사선이 안 하죠. 바닷가에서 여러분 해수욕 할 때 피부가 볼록해 되는 거 봤죠? 그 방사선 맞아서 볼록해지는 겁니다. 더 맞으면 어디냐? 피부가 볼록볼록 물집이 생깁니다. 그 방사선 만들 태양 그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에 그냥
잘 모르셨겠지. 우리는 방사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발전 이외 용도를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저 타이어 바퀴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무로 만들지만 고무 가지고 하면은 너무 이게 물러가지고 쓸 수 없어요. 오래 못 쓰고. 그래서 저기 고무 타이어를 만들 때는 방사선 가마레이를 조사하면 저기 단단해집니다. 브릿지 현상에서 단단해져. 그래서 저걸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방사선 장을 통하면 저기 단단해져요. 그래서 우리 환경에 방사선이 엄청나게 많아서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에는 발전과 비발전 두 개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의 시장은 88%가 원자력 발전해가 돈을 벌고 시장입니다. 비발전은 12%. 예를 들면 병원에 간다, 엑스레이를 촬영한다, CT, 패트, 스펙트 모든 여러 분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굉장히 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전 분야가 25%, 비발전 분야가 70%.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의 원자력을 살려야 된다면 이거 없이는 모든 것이 안 된다. 전기 없이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 전기 품질이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 프로덕트, 수출품의 질이 최고입니다. 전기 품질이 안 좋으면은 모든 제품 품질이 나빠집니다. 그걸 아세요. 전압과 주파수, 이거 회전기계들 회전수 전부 전기 질이 나쁘면 전부 품질 나쁜 수출도 못합니다. 여러분을 모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가장 전기 질을 좋게 해주자면 우리 원자력을 살리는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고맙습니다.